많은 분들이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하는 변화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신호이지만 의학적 관찰을 깊이 들여다보면 더 이른 시점에 우리 몸은 다른 방식으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 무대가 바로 다리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리는 혈류 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뇌혈관의 작은 변화도 곧바로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리의 변화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걷는데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뻣뻣했을 때 많은 분들은 어제 잠을 잘못 잤나 보다라든가 나이 탓이지라고 쉽게 해석합니다. 또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풀릴 때도 요즘 피곤해서 그렇다 하고 단순한 생활 피로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순간 뇌는 이미 작은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단순히 한순간의 사고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속에 서서히 쌓여온 부담이 어느 순간臨界점을 넘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는 가장 예민한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끌어올려야 하는 구조적 부담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공급이 조금이라도 원활하지 못하면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다리는 뇌의 조기 경보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일본의 노년 의학 연구에서도 환자들이 본격적인 뇌경색을 겪기 전에 절반 이상이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됩니다. 다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다, 한쪽만 유난히 저린다, 걷는 보폭이 불균형해졌다 등 작은 징후들이 사실은 뇌혈관 문제의 시작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리에 나타나는 미묘한 신호들을 단순한 나이나 운동 부족 탓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연기 감지기가 울릴 때 건전지가 약해졌나 보다 하고 무심히 넘어간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듯 다리에서 오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이라는 더 큰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리는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빠른 언어이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지는 병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뇌경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서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과 손상이 쌓여 어느 순간臨界점을 넘어선 결과인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신체는 조용히 경고를 보내는데 가장 먼저 그 신호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순환 장애가 가장 먼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서 수압이 약해지면 꼭대기층부터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작은 혈류 이상만 있어도 다리 근육은 곧바로 반응하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을 대부분 단순한 노화나 운동 부족 탓으로 여기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요즘 운동을 덜 해서 그런가 보다, 혹은 잠을 잘못 자서 다리가 뻐근하다 하고 안심하지만 사실 이 신호는 뇌혈관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들이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발이 자꾸 저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발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근육량 감소나 관절 문제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해져 힘이 빠지는 경우는 양쪽 다리가 서서히 함께 약해지는 양상이 많은 반면 뇌혈관 이상은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나이 탓이라며 무시하면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뇌경색은 예고 없는 번개가 아니라 작은 균열과 신호가 누적되어 온끝에 터져 나오는 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다리의 변화야말로 가장 소중한 초기 경고이며 이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뇌경색의 조기 신호가 다리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발병 전에 다리에서 힘 빠짐이나 감각 이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는 다리의 변화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과학적 근거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뇌의 구조적 특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서로 교차하여 몸을 조절합니다. 즉,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팔과 다리에, 오른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팔과 다리에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만 유난히 무겁거나 저리는 경우는 뇌의 반대편에서 혈류가 막히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편측 증상이 뇌경색 진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압이 약해지면 어디서부터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나요? 바로 꼭대기층입니다. 뇌와 다리의 관계도 이와 유사합니다. 혈류가 약해지면 심장에서 가장 먼 그리고 혈액을 끌어올려야 하는 다리부터 이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불편감이 사실은 뇌의 구조적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경보인 것입니다. 의학 연구와 신경학적 원리가 함께 가리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증상은 우연이 아니며 뇌혈관 질환의 조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가까운 이들도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는 말은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다리에서 보내는 작은 언어가 바로 뇌의 생존 메시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환자 중 68세의 하인리 슈미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지내시던 분이었지만 몇 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유난히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겪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거니 하며 병원에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눈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딸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모습을 딸이 목격한 것입니다. 평소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잘 알고 있던 딸은 그 순간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모시고 와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몇 주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여 항응고제와 혈관 확장제 치료를 시작했고 이후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면서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혈압 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혈압을 거의 재지 않았지만 이후로는 아침마다 혈압을 기록하며 관리했습니다. 또 식습관에서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가공육과 튀김 위주의 식단을 줄이고 채소와 등푸른 생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자주 섭취했습니다. 걷기 운동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도 벅찼지만 점차 늘려 하루 30분 이상 빠른 걸음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변화가 불과 몇 달 만에 그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눈에 띄게 개선시켰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다리에 힘이 붙으며 다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슈미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딸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사례는 뇌경색이 무섭지만 동시에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충분히 예방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변화라도 가족과 함께 주의 깊게 살피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본인보다 곁에 있는 가족의 눈이 더 정확한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해야겠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72세 여성 게르트루트 베커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에 반복적으로 저림과 힘 빠짐을 느끼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에 전기가 오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있었지만 나이도 들었으니 당연한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편과 아들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요즘 많이 안 움직이니까 더 걸어 다니라고 권유했을 뿐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 이미 오른쪽 뇌혈관에 큰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에 마비가 남았고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들은 일주일 전부터 나타났던 다리 증상이 사실상 뇌가 마지막으로 보낸 구조 신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적절한 치료로 회복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안일한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부르는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특정한 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힘이 빠지거나 저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증상이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괜찮아졌으니 이제는 문제없다라고 안심하면 더 큰 위험이 뒤따릅니다. 게르트루트 씨의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면서도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더 해라, 기분 탓일 거다 라는 말이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경색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세포는 혈류 공급이 끊기면 단 몇 분 만에도 손상을 입기 시작하고 4시간 30분이 지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한 번에 사라지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뇌경색 발병 후 첫 4시간을 생명과 후유증을 가르는 결정적 시간으로 강조합니다. 응급실에서 얼마나 빨리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시작했는가에 따라 환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뇌경색 신호입니다. 이때 환자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 동안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문제는 바로 그 잠깐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 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약 75%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발전하고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이내에 발병합니다. 즉, TIA는 큰 뇌경색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인 것입니다. 마치 집 전기 배선에서 불꽃이 튀었다가 잠시 꺼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잠시 불이 꺼졌다고 안심한다면 다음 순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지요. 실제 환자 중에서도 20분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왔으니 괜찮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안에 심각한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가장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회복된 증상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거나 저림이 생겼다가 금세 괜찮아졌더라도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한 뒤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 4시간 안에 판단과 행동이 평생의 건강과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의 초기 경고 신호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한쪽 다리에 힘 빠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경험, 혹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순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를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노화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근육 약화로 생기는 힘 빠짐은 보통 양쪽 다리에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오래 걸을수록 점점 피로가 심해집니다. 반대로 뇌혈관 이상으로 오는 힘 빠짐은 특정한 한쪽 다리에서 그것도 갑자기 뚝 끊기듯 힘이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뇌가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저림과 감각 둔화입니다. 발바닥이 둔해져서 뜨거움과 차가움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마치 양말을 더 신은 것처럼 무디게 느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신경 압박으로 오는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종아리 쪽으로 서서히 퍼져 올라가는 양상이 많습니다. 또한 자세를 바꾸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흔하지요. 그러나 뇌혈관 문제에서 오는 저림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자세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 자체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뇌의 감각 영역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신호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이 평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발을 질질 끄는 보행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조카수, foot drop라고 부르는데 발목 근육의 발끝을 들어 올리지 못해 걷는 동안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증상입니다.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 사람들은 걸을 때 나는 소리나 신발 상태에서 먼저 눈치챕니다. 실제로 아버지 걸음걸이가 요즘 이상하다 라거나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는 가족의 지적이 계기가 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이런 환자들을 검사하면 상당수에서 작은 뇌경색이나 뇌혈관 협착이 확인되곤 합니다. 따라서 한쪽 다리에만 갑작스럽게 힘이 빠진다든지 설명되지 않는 저림이 반복된다든지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린다면 이는 단순한 나이나 근육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작은 변화 속에 숨어 있는 이 세 가지 신호는 뇌가 미리 보내는 중요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조 신호는 잦은 넘어짐입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문턱이나 낮은 계단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단순히 발을 잘못 디뎌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의학적으로는 고유 감각, 지태감고, 프로프라이오셉션, 저하일 수 있습니다. 고유 감각은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뇌가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평소에는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때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발을 자연스럽게 올려놓을 수 있지요. 그런데 뇌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면 이 고유 감각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낙상이 단순히 넘어졌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7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넘어짐은 곧 골반골절, 척추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장기간의 와병 생활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작은 넘어짐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중요한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리가 덜덜 떨리거나 스스로 움찔거리는 현상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누구나 다리가 잠시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떨림은 대부분 금방 멈추고 쉬면 사라집니다. 반면 뇌혈류가 불안정해져서 발생하는 떨림은 다릅니다. 원치 않아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상황과 상관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뇌가 원래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라는 명령을 일정하고 정확하게 내려야 하는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가 들쭉날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관절이나 근육 노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뇌신경계의 이상 신호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넘어짐이나 원치 않는 다리 떨림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습관적 부주의나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이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전조 신호는 균형 상실과 비틀거림입니다. 우리 뇌 뒤쪽에는 소뇌라는 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소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지고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환자들은 술도 안 마셨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거나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혈압이 낮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 일찍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은 앉았다 일어나면 금세 호전되기도 하지만 뇌혈류 문제로 인한 균형 장애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점점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일시적 회복, 즉 TIA,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듯 이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환자는 수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습니다. 하지만 곧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괜찮아졌으니 큰일 아니다 라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즉, 증상이 잠깐 사라졌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뇌경색이 곧 다가온다는 예고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전기 배선에서 불꽃이 튀었다가 꺼진 상황과 비슷합니다. 불꽃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면 곧 대형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잠깐 괜찮아졌다는 것이 절대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균형 장애와 반복되는 비틀거림, 그리고 일시적 회복 뒤의 안도감은 모두 뇌가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친다면 결과는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한번 발병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평생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럽 신경학회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뇌경색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 혈전이 형성되고 뇌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적인 혈압은 120, 80 mmHg 전후이며 고혈압 환자라면 최소한 130, 80 mmHg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특히 아침에 일어나 30분 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자주 높은 분들은 뇌혈관 손상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을 목표로 관리해야 하며 이미 당뇨가 있다면 의료진과 협의해 목표치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튀김류,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대신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청어 등 견과류 호두, 아몬드, 아마씨 등 그리고 올리브유, 카놀라유 같은 불포화지방 위주의 식단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흡연과 과음의 절제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주범이므로 반드시 끊어야 하고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더해 충분한 수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상승시켜 혈관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 운동을 더하면 혈류순환은 더욱 활발해지고 뇌혈관의 건강도 한층 강화됩니다. 결국 뇌경색 예방의 핵심은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 습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관리가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뇌경색의 전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병원 검사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스스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을 익혀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해도 몸이 보내는 경고를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팔짱 끼고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짱을 낀 채 일어나 보십시오. 이때 양쪽 다리에 고르게 힘이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만약 특정 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중심이 기울거나 반복적으로 주저앉는다면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닌 뇌혈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눈 감고 30초 서기입니다. 평평한 바닥에 서서 두 발을 모으고 눈을 감은 뒤 30초간 그대로 버텨보세요. 정상이라면 중심을 크게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금세 휘청거린다면 균형을 담당하는 뇌 기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시도했을 때 흔들림이 뚜렷하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발바닥 감각 비교입니다.
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번갈아 만져보고 차갑거나 뜨거운 물을 이용해 감각 차이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한쪽 발이 둔하게 느껴지거나 촉감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는 뇌의 감각 피질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일직선 걸음 테스트입니다. 바닥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그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 보십시오.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곧게 나아가면 괜찮지만 몸이 기울거나 발이 꼬이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보다는 뇌혈관 이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네 가지 테스트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나타난다면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여 즉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서는 작은 변화를 간과하기 쉽지만 가족의 눈은 보다 객관적으로 이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가 체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예방법이 됩니다. 우리 몸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가 보내는 작은 이상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힘이 풀리는 순간 저림이나 감각, 둔화, 술 취한 듯한 균형 상실은 모두 뇌혈관이 우리에게 건네는 구조 요청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 건강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보 장치입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배터리가 약해졌겠지라며 방치하면 집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긴다면 뇌경색이라는 큰 재앙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다는 점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담배와 과음을 멀리하며 매일 30분의 빠른 걷기와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WHO와 유럽 신경학회가 밝힌 것처럼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지켜낼 수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두려움의 언어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희망의 언어로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꾼다면 다리는 다시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뇌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이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